자, 보자, 얘들아. 우리가 이 단어는 물질이 분명해. 분자다. 분자만 다룰 거고, 분자라 하면 너희들은 화학결합으로 공유결합을 생각하면 돼. 알겠지? 공유결합을 들어가는데 느닷없이 웬 전기분해냐? 오버일 수도 있지만, 이 전기분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봐봐. 우리가 전기분해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에서 화합물을 이렇게 분해한다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근데 화합물인 것이 화학결합 중에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지. 첫 번째 이온결합, 두 번째 공유결합밖에 없어. 그 중에 우리는 물을 선택한 거야, 물. 근데 물이 얘거든, 비전해지. 그래서 얘를 전기가 통하고 전기 분해가 가능하게 하려면 활성화시켜야 돼, 얘를. 알았니? 여기다 슬쩍 뭐를 탄다? 전해질을 타는데, 너희들이 배웠던 거 이거 기억나? 이거 뭐였냐, 얘들아? 100% 구경꾼이었지? 이거 나 기억나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얘들이 포함된 건 전해질인 거야. 얘를 집어넣어서 전기 분해가 가능한가 보는 게 전기 분해 실험이야. 잘 봐라. 전원장치 음극에 연결된 도선과 양극에 연결된 도선이 끊어져 있어.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돼. 도선에 전자가 이동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중류수와 황산나트륨, 중류수와 수나트륨을 집어넣은 애를 꽂아놨더니 전류가 흐르는 거야. 더군다나 기포가 막 발생하더라는 거지. 결국 무슨 얘기지? 이 실험은 화학결합인 물의 공유결합 있지? 이 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야, 이게.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결합을 끊을 때 전자들의 이동만 있게 해주면 얘들은 충분히 원자들의 재배열이 일어나서 분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 자, 이 그림의 핵심 포인트 무엇이다? 물은 공유결합인데 도선에 전극을 꽂아주면 전기분해가 되는 것으로 보아 물의 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가 첫 번째야. 됐지?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이게 통합과학의 산화환원이야. 전자가 이동하는 게 산화환원이잖아. 그럼 얘는 기준이 누구냐? 전원장치가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수용액 속의 이온이야. 두 종류가 있겠지, 양이온, 음이온. 그럼 잘 봐. 음극은 무슨 이온이 갈까? 당연히 양이온이 끌려갈 거고, 양극은 무슨 이온이 갈까? 당연히 음이온이 끌려가겠지. 양이온은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될까? 원자가 되겠지. 이걸 뭐라고 해? 환원이라고 그래, 환원. 전자를 받으니까. 음극은 어때? 양극은 얘가 전자를 내놓고 원자가 되겠지. 전자를 내놓고 얘는 전자를 얻고 원자가 될 거고, 문제는 얘는 산화지, 전자를 내놓는 거니까. 그래서 음극은 뭐가 일어나고, 음극은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이 일어나고, 양극은 산화가 일어난다. 이런 꼴인데, 이런 완벽한 화학 반응식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만 대충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봅시다. 이걸 좀 니들이 볼 수 있게만 이해해드린다면, 원래요, 아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산은 공통이온으로 수소이온 갖는다겠죠? 거짓말이에요, 그거. 물 속의 수소는 수소이온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어도. 그게 이제 아리니우스 개념이 깨진 원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보자고요. 일단 양이온인 수소이온이 있고 음이온은 산화이온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그럼 얘가 무슨 극으로 끌어가요? 음극으로 가고 얘는 무슨 극으로? 양극으로 가는데 얘가 이거 전자 표시야, 일렉트론. 다시 얘들아, 요거 누구 표시라고? 전자 표시야. 전자 하나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물질 아니잖아. 수소 원자지. 얘 어떻게 해야 물질이 되지? 요렇게 돼야 되잖아. 수소 기체니까. 그러니까 얘 몇 개? 2개. 얘 몇 개? 요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물질을. 자, 이렇게 해서 환원 반응식 만들었어. 근데 산소 같은 경우도 봐라. 이렇게 되면 산소를 몇 개 읽고 2개 읽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물질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O2. 그러다 보니까 얘가 2개가 필요하고 얘는 몇 개의 전자를? 4개. 그래. 산화는 전자를 4개 잃고 환원은 2개를 넣고 말이 되냐? 이것도 4개를 얻어야지 주고받는 전자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4로 바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앞에 2가 붙고 얘가 4가 되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이걸 본다는 거지. 앞에 개수가 뭐야? 몰수지. 기체는 부피지. 그래서 얘들은 2대 1로. 그래서 봐. 요 공간을 보라는 거죠. 공간. 얘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이기 때문에 수상치환으로 봤잖아. 그래서 요게 이걸 보자는 거야. 이거. 알았어요? 자, 참고로 얘들 모두 무색, 무취예요. 냄새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각자의 성질을 보면 수소는 가연성 기체예요. 스스로 잘 탄다. 그 여러분들 통과 시간 마지막 기말고사에 뭐 배웠어?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걸 배웠잖아요. 스스로 잘 타니까. 얘 실험은요. 이게 실험관이거든요. 이 안에 수소 기체가 꽉 차 있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슬쩍 불꽃을 갖다 대면요. 정말 얘가 이런 소리를 내요. 펑 또는 퍽. 시험에 진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탄다는 얘기고요.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응? 수소가 발생해서 굉장히 위험한 금속이 누구였어요? 주기율표에서. 이름죠. 누구? 그래, 알칼리. 리나가 큰 루비를 세벼서 프랑스로 튀었죠.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륨, 세슘, 프란시움. 그게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았습니까? 그것들이 물하고 닿으면 수소가 발생하고 그 수소가 펑 터져버리면 알았습니까? 이 실험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웃기는 게 여러분 펑 소리 나니까 요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뭘까요 여러분? 이게 물방울이. 왜요? 얘가 연소되면서 산소랑 발생하겠죠? 반응하겠죠? 물방울 생겨요. 저 안에 수소 죄송합니다. 습 부끄럽네요. 이거를 꽂아서 자 좋았어. 오케이. 여기 안 뜨네? 부끄럽네 이거. 여튼 가연성 기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 산소는요 조연성 기체라고 해요. 조연성. 남 타는 거 도와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잘 그렸는데 나름 뭘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친구들 중에 피는 친구들 있죠? 솔직히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라이터 없이 청량으로 담배 피는 거 본 적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성냥골을 불을 붙인 다음에 푹 끄면 이렇게 얇아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면 여기가 껌뻑껌뻑하면서 흰색 재가 나오면서 얘가 껌뻑껌뻑하다 꺼져요. 그 껌뻑껌뻑한 불을 깐부기 불이라고 하거든요. 진짜요. 깐부기 불이라고 그래요. 그걸 산소가 있는 곳에 갖다 대면 이렇게 산소 있는 곳에 O2 있는 곳에 얘를 집어넣잖아요. 다 꺼졌지만 다시 불이 확 붙어요.
조윤성 기체라고 남 타는 거 도와주는 애들.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수소는 부피가 2고 산소는 1이죠. 여러분, 이 부피 비이지만 이거 무슨 비이기도 해요? 몰수 비이기도 하죠. 여러분, 수소 분자량이 얼마예요? 산소 분자량이 이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얘들이 2대1의 몰수비, 부피비를 따른다면 알았니?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요? 수소가 2몰이면 4g일 거고요. 산소가 1몰이면 32g일 거니까 몇 대면? 1대 8이죠. 1대 8. 질량비는 1대 8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학반응식에서 배웠듯이 질량비는요, 1대 8대 9 해가지고 둘 합쳐서 마지막 하나는 똑같아야죠.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에.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다 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여러분. 뭐를 줄임말일까요? 수소는 마이너스, 산소는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수마산불. 뭐를 줄인 걸까요? 수소는 그렇죠. 산소는 이런 거죠. 뭐를 줄인 걸까요? 수소는 반응을 하면 퍼, 산소는 확 타오른다고. 진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뭐를 줄인 걸까요? 수이산일, 부피, 질량비. 수마산불, 수가산도, 수폭산호, 수이산일, 수일산불. 그러면 전기분해 문제는 다 맞춰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수소는 양이온이니까 환원되는 거예요. 이온이 기준입니다. 산소는 산화되어서 산소기체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림은 물을 전기분해한 것인데요. 양극에서 생성된 기체 A. 양극이 뭐야? 산불, 산소예요. 수마, 수소예요. 수일 38, 8분의 1이 정답 끝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답이에요. 질량비로 표현합니다. 이해 갔죠? 자, 여러분, 이제 전기음성도입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이거 뭡니까? 여러분, 폴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 표는 왜 이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확장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우리가 통과 시간에 산화환원 배웠죠.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산화환원에서 잘 들으세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했고요. 전자를 얻었으면 환원이었어요.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아주 스탠다드한 기준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양이온은 산화되고 음이온은 환원되어서 결합한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죠. 공유 결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공유 결합은 전자를 주고받은 게 아니잖아요. 공유한 거지. 근데도 산화 환원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머리가 아픈 거지.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하자. 자, 두 원소가 공유 결합을 했을 시에는 반드시 그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달라요. 무조건. 모든 원소는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소가 있으면 전자쌍이 누군가에겐 치우쳐요. 그 당기는 힘의 세기를 전기음성도로 하자. 그리고 너무 그 값이 쌍극자 모멘트로 인한 값으로 인해서 되게 좀 자세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수화 시키자. 요 숫자 두 자리 첫째 자리까지 좀 알기 쉬운 상대값으로 표현하자 해가지고 표현한 게 플루린을 4.0으로 기준을 잡아서 상대값으로 쓴 거예요. 자, 플루린 4.0을 기준한 건 플루린이 제일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0이 제일 센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의 주기성을 본다면 이거예요. 플로린, 산소, 질소. 이게 막 3D라 니들이 또 노는 물이 2D니까, 그죠? 3D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여기 아바타 본 사람 있어요? 자네는 좀 선진국적인 삶을 사는구만. 2D 같은 놈들 좀. 끝내줬죠? 아주 애니메이션 죽이더라고요, 저는.
아주 흡족합니다. 내용은 별로. 자, 여러분. 수소가 있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쓸 거야. 왜? 니네 가만히 보면 여기 뭐가 빠져있냐? 18족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냐고요? 여러분, 18족이 화학결합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뺀 거예요. 얘들은 화학결합하는 애들을 쓴 거죠. 자, 수소,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여기까지. 얘를 4.0으로 놨더니 이렇게 대절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씩 줄고 있어요, 지금? 얼마씩 줄고 있어요? 0.5씩 줄고 있죠. 잘 봐요. 같은 주기, 이거 2주기잖아요. 이 주기에서 음송도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세지고 있어요. 맞아요? 원자 번호가 줄면 작아지고 있고요. 수소는 2.1인데 비금속 중에 제일 작은 게 수소입니다. 그럼 수소보다 작은 애들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비금속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3주기를 보면 Cl을 자, 이렇게 보면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3.0, 2.5, 2.4, 2.1, 1.8, 1.5, 슥슥슥 부끄럽다. 2.1, 네, 부끄러워. 1.8, 쓱, 1.5, 쓱, 1.2, 0.9. 여러분, 이게 주기성인데 같은 쪽에선 번호가 커지면 음성도 어떻게 되는 성향을 보이더라? 작아지고, 같은 쪽에선 번호가 커지면 음성도가 커지는 성향을 보이죠?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전기 음성도는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세다예요. 그럼 제일 먼 애가 누굴까요? 저 대칭에 있는 프란슘이에요. 0.7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질과 에너지 이쪽으로 이제 진로 선택 가잖아요. 그럼 산화환원을 좀 복잡하게 배우거든요. 그때 산화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산화수. 그 산화수가 공유결합하는 물질들의 전기 음성도 차로 인해서 음성도가 센 쪽이 전자를 완전히 가져갔다라고 가정하는 수예요. 양이온처럼 혹은 음이온처럼 해석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값을 쓸 때 얘를 많이 써요. 전기 음성도. 알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로 이용할 거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여기서 대충 보시면 여러분,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음성도 차가 작을까요? 금속과 비금속 간의 음성도 차가 작을까요? 대부분 금속보다는 비금속이 플로린과 가까이 있죠. 그럼 그들의 음성도 차가 좀 적겠죠. 그리고 비금속과 금속 간의 음성도 차는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음성도 차가 별로 작은 애들은 공유 결합성이 큰 거고, 음성도 차가 큰 애들이 무슨 성이 크다? 이온 결합성이 크다라고 정의할 때 이걸 씁니다. 내가 그런데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음성도 차가 크면 이온 결합성이 100%다 이런 말 안 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을 하면 공유 결합성도 있지만 이온 결합성도 존재해요. 아셨어요? 그런 말을 왜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산 있죠? 아레니우스 산. 대부분 물론 이온도 있지만 대부분 극성 분자입니다, 여러분. HCl, HNO3, H2SO4 다 분자잖아요. 분자면 무슨 결합했겠어요? 공유 결합했겠죠. 근데 걔 이온화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온 결합성도 있다고요. 또 하나, NaCl이라는 소금이 있죠.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근데 얘를 물에 녹이면요, 100% 이온화됩니까? 아니거든요. 일부는 안 녹고 남아요. 그게 이온화도예요. 예를 들어 염기는 이온 결합이에요, 여러분들. NaOH, KOH 이거 다 이온 결합이거든. 근데 그 염기 중에서 강염기가 있고 약염기가 있었잖아요.
강연기는 이온화가 잘 되고 약연기는 이온화 잘 안 된다면서요. 왜요? 공유결합성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걸 설명할 때 전기음성도를 쓴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건 공유결합이죠. 알았죠? 우리가 쓰는 건 공유결합이란 말이야. 니네 이거 전기음성도가 같은 애도 가끔 보여. 질소하고 염소 같고 황하고 탄소 같고 이러거든. 근데 다 다르다고 생각해. 무조건. 그 전기음성도는 모든 원소가 달라. 그러면 서로 다른 원소가 있으면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쌍은 정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음성도가 센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겠지. 그러면 전자는 음전할 때였기 때문에 전자쌍이 치우친다는 건 전자 구름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마치 정전기 유도에서 봤던 부분전화가 생겨. 알았냐? 전자쌍이 몰린 쪽은 부분전화 무슨 전화 띄겠어? 음전화 띄고, 조금 이거 전자쌍을 뺏긴 쪽 있지? 약간 뺏긴 쪽은 플러스를 띄게 돼. 알았어? 공유결합이 그런 차이를 보인다고. 근데 선생님 전기음성 차이까지 알아야 되나? 노노노. 서로 다른 원소라면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구름이 편재현상이 생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런데 공유결합은 원소도 있잖아. 얘들아, H2면 전기음성 차가 얼마일까? 0이거든. H2는 0이잖아. 같은 원소끼리니까. 이런 애들은 전자쌍의 편재가 없어. 극성이 없다고. 그냥 아예 무극성이야. 그냥 이것만 알면 돼. 같은 원소끼리는 음성차가 0이고 서로 다른 원소는 음성도차가 0이 아니다. 이렇게만 알면 끝난다고. 시험지에서 그렇게 나와. 다시, 서로 다른 원소는 전기 음성도차가 뭐라고? 0이 아니다로 나온다고. 그럼 0이 아닌 게 커, 0인 게 커? 0이 아닌 게 큰 거지. 이렇게도 나와 시험에. 뭔 말인지 알겠냐? 되게 단순하게 나온다고. 그냥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전기음성도의 기준 써 있어. 누가 기준이라고 했어? 4.0 플루린이 기준이야. 6번 탄소 12가 기준인 것처럼 원자량에. 자, 그 다음 봐봐. 음성도의 크기, 두 원소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그걸 당기는 상대적 힘이 세기야. 음성도 큰 쪽으로 쓸린다. 이 얘기야. 그리고 같은 족과 주기에서 음성도의 주기성은 뭐냐? 플루린과 가까울수록 음성도는 크다야. 끝이야. 그리고 같은 주기는 번호가 커야 되고 같은 족은 번호가 작아야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이 문제 봐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8족은 안 나온다는 거지. 음성도가. 그럼 요거 누구겠냐고. 플루린이지. 17족이니까. 그 다음 요거 누구겠냐? 산소, 요건 황, 요건 누구겠어? 인이 되는데, 봐라. 산소고 황 비교하면 번호가 작은 산소가 음성도가 크다니까? 그 다음에 인하고 황 하면 번호가 큰 황이 커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플루린과 가까울수록. 그래서 음성도 세기는 C가 제일 클 거고 플루린이니까. 그 다음 B고 D고 A라고 놓으면 된다는 얘기지. 자, 두 번째야. 니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자주 볼 거거든. 쌤, 저 구슬 같은 게 뭐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원자 모형을 따질 때 원으로 표현했던 원자 모형이 무슨 모형이었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모형이? 누구의 원자 모형? 보의 전자껍질 모형 기억나냐? 그래서 원의 개수가 뭐를 대표했어? 주기를 대표해서. 주기를 대표했지. 원의 개수가. 그리고 가장 큰 원이 에너지가 크니 가장 작은 원이 에너지가 크니. 틀리면 얘 때릴 거야. 때려도 되겠다는 얼굴로 가만. 큰 원이 에너지가 큰 거야, 얘들아. 가장 큰 원에 있는 전자의 숫자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야, 얘들아. 이해 가니? 야, 원이 3개면 몇 주기? 3주기. 그 가장 큰 원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몇 쪽? 1족. 이렇게 보는 게 보 전자껍질 모형이고, 안쪽 원까지 전자를 다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거 무슨 원소인지 딱 원자 모형만 보면 알아. 그런데 이걸 말이다. 복잡한 분자 구조. 예를 들어 포도당을 그리려면 원만 엄청나게 그리다 판날 거야. 복잡한 거야, 너무. 알았어? 그래서 다른 원자 모형이 필요해서 뒤에서 배울 거고. 이건 현대 오비탈 모형이라는 거야. 현대 오비탈. 처음 들어봐. 그지? 뭐냐면 전자를 표현을 못한다. 전자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에 의거, 전자는 너무 빠르고, 그리고 너무 날쌔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운동에너지를 측정하면 위치 에너지를 측정 못하고, 위치를 측정하면 운동을 측정 못하고,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 알겠어?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비탈, 전자 구름 모양으로 표현하거든.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돼. X 전자구름과 Y 전자구름이 오버랩된 거야. 뭐 때문에? 공유 전자쌍 때문에. 근데 니들이 중요한 건 뭔지 아냐? 부분 전화가 뭐냐는 거야. 야, X, Y 중에 뭐 약간 뭐 콩나물 때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 델타라고 읽어.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알아.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써있지. 기본적으로 전자 한 쌍이면 얘들아, 전자 한 쌍을 완전히 가져가 봐. 가져간 쪽이 음이온이지. 근데 전자 한 쌍 중에 하나는 내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까지. 맞잖아. 근데 얘는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안 가져갔거든. 치우친 거지. 그럼 이 델타 값은 1보단 작은 거야. 가져간 게 아니잖아. 가져가면 마이너스 1 이러는데 그쪽으로 치우쳤으니까 1은 아니고 뭐 이런 거야. 그러면 그렇게 치우치면 이쪽도 델타 똑같다는 거야.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은 마이너스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X, Y 중에 X가 마이너스지 얘가 음성도가 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전자쌍이 그쪽으로 치우쳤을 거니까. 또 X하고 Z를 비교하니까 누가 또 마이너스야? X가 또 마이너스네? X 제일 세네. 전기 음성도 X가 제일 큰 거야. 그리고 밑에 그림 YZ를 비교했는데 누가 마이너스니? Z가 마이너스잖아. 아, 그럼 순서는 X, Z, Y야. 음성도 순서. 아, 음성도가 센 쪽으로 음전화, 보분전화가 뛰는 거구나. 볼 줄 알면 된다고. 알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걸 이제 설명할 거야. 잘 봐요. 이 두 문제는 전혀 여러분들 어려워할 일이 없는 건 우리는 지금부터 분자를 배울 거고 공유결합을 배우는데 우리가 구조식이라는 걸 앞에서 잠깐 봤죠, 여러분. 이런 거, 선 하나. 이게 사실은 선 하나가 공유전자 한 쌍이거든요. 이해가요? 공유전자 한 쌍이며 얘를 뭐라고 읽어요? 단일 결합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 선 두 개는 공유전자 몇 쌍이죠? 두 쌍이며 이중결합 이렇게 읽어요. 선 세 개는 공유전자 세 쌍이며 삼중결합 이렇게 읽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원소와 원소 사이에 긋는 선이잖아. 맞지? 근데 그 원소가 같으면 전기 음성도 차가 얼마일까?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봐봐. 모든 원소는 음성도가 다르다고 했잖아. 근데 같은 원소면 0이지. 이걸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전자가 편제되지 않아. 이렇게도 그리고 얘처럼 이렇게도 그려. 이렇게도. 알겠어? 어느 곳에도 편제되지 않은 거지. 부분전화가 없는 거야. 이해가냐? 오케이? 이런 애들이 유일하게 공유 결합성이 100%라고 해. 이런 애들은 절대 이온이 안 되거든. 알겠냐?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 다른 원소가 공유를 하게 되면 음성도 차가 크면 이온 결합이 될 수도 있고 음성도가 작으면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두 개의 성질이 아닌 공유 결합성만 100% 있는 애들, 원소들은. 이런 애들이 전기 음성도 차가 얼마라고? 0이라고. 근데 얘는 전기 음성도 차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 0이 아니다 라고 있는 거야. 0이 아니다. 이러면 음성도 차가 존재하면 음성도 센 쪽으로의 전자쌍 편제가 일어날 것이고 뭐가 생겨? 부분전화가 생기겠지. 음전화, 양전화. 야, 니네 이거 정전기 유도처럼 생각하지 마. 응? 정전기 유도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얘가 서로 다른 전화로 얘가 대전되잖아. 유도가 일어나잖아. 근데 대전체 치우면 어떻게 되냐? 원상태로 돌아오지. 얘는 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걸 쌍극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알았어?
얘들은 전자쌍이 편제되면 그 편제된 형태로 분자에 그냥 존재한다니까? 알겠어요? 다시요. 전기 음성도 차가 0이면 무극성 공유, 0이 아니면 극성 공유인데 이 안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무극성 없습니다. 그럼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다고 그래요? 2개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곳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냐 없냐? 없다고 보고 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냐 그러면 요거까지 다 세야 돼. 4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질문. 니네 탄소가 플로린과 가까워? 산소가 가까워? 산소가 가깝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누가 더 음성도가 컸어? 산소가 컸다는 걸 의미한 거야, 이게 지금. 이해 가니? 자, 여기 내용이 아까 선생님이 니들한테 한 얘기거든? 무슨 얘기냐? 전기음수도 차이랑 결합의 극성은 비례한다는 얘기야. 자, 같은 극성 공유결합이라 할지라도 C하고 F보다는 H하고 F가 음성도 차가 더 커. H가 제일 약한 놈이니까. 그러면 비교했을 때 걔가 극성 공유결합성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 책이 안 나와. 시험이 안 낸다고 걔는. 우리 고등학교 수준의 밖에야. 그럼 뭐만 낸다고? 얘 극성이냐 얘 무극성이냐만 내.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 같은 극성끼리 중에 얘가 더 세?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X 단일결합 그럼 무극성 이거만 나온다니까? XY는 극성 이런 거만 나온다고. 근데 Y가 마이너스 부분자로 떴어? 그러면 X보다 Y가 음성도 커요. 이렇게만 나온다고 시험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봐봐. 얘들아, 전기 음성도 차를 가지고 우리는 대충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차이가 얼마가 기준이냐? 이게 이 그래프거든. 요거 요 2.0이 안 되는 요 사이인데 여기가 얼마냐? 약 1.7. 전기 음성도 차가 1.7 이상이잖아? 그럼 차이가 크지? 이러면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결합 물질이지? 이온 결합 물질이고 이 뜻이야. 근데 1.7 미만이면 이거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일 가능성이 크다. 무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써준 건데 여기 하나를 더 숟가락 얹는다면 이거야. 이온 결합성이 잘 봐 여기 100%가 되는 애는 없는 거야. 여기 봐봐라. 왼쪽은 이온 결합성 100인데 이 빨간 선이 100에 도달하지 않아요. 오른쪽은 공유성이고 왼쪽이 이온성인데 서로 반비례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온결합성이 많으면 공유결합성이 적고 공유결합성이 많으면 이온결합성이 적다. 둘은 공존한다는 뜻이야. 공존한다. 알았어? 그게 50% 정도 되는 게 약 1.7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거 이상이면 이온결합성 물질이고 그거 미만이면 극성 공유결합성 물질인데 공유결합성이 100%인 건 있어요. 여기 봐봐. 이온결합성 0일 때 이게 뭐였다고? 무극성 공유일 때였다라는 얘기지. 이거 나오지 않아 시험에. 근데 좀 멋있잖아. 너 남자지? 너 남성 호르몬만 나와 여성 호르몬도 나와? 둘다 나오죠. 그렇지. 이 정도면 똘똘한 거라니까. 니네가 고급 과학을 들어가자는 3학년에 가면 공존의 가능성을 놓고 보잖아. 그럼 괜히 말이 많아져. 이온결합 물질 끝! 이게 아니라 야 이온결합 물질도 공유결합성이 있어. 그래서 이온화도가 1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애 나타나면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그거 설명할 때 어깨 힘줄 때만 쓰는 거고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게 오비탈 모양이라 했죠 제가. 그런데 이런 모양이면 무극성의 모양이야 이게. 부분자랑 표시 안 돼 있죠? 근데 이러면 뭔가 찌그러졌죠? 이러면 이건 극성 공유결합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뭔 차이가 있을까요? 얘랑 얘가 완전히 동그랗죠?
오버랩이 전혀 없죠. 이거 이온결합이에요. 그냥 구름이 완전히 갔다, 뺏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극성 공유결합의 모양이고, 이건요 무극성의 모양이고, 이건요 이온결합의 모양이에요. 봐두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엑서사이즈 4번 문제 보세요. 이 안에서 극성 공유결합 수가 몇 개일까요? 그러면 선을 세라 이거죠. 몇 개입니까? 5개. 이러면 끝이에요. 이해 갔어요? 자, 이 3번. 여기도 제가 할 이거거든요. 이건 안궁. 전혀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얘들은 전기운동자가 크고 거리가 어떻고 해서 극성의 정도가 얘보단 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로 계산을 하기 시작해. 정량적 계산을. 그래서 나온 값이 쌍극자 모멘트야.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다는 건 극성이 세다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값을 적어 놓으니까 뭐 다행이라는 단위가 있거든. 응? 근데 그 단위를 써서 니네 그 일반하게 내는데 보면 0.26D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 그게 쌍극자 모멘트 값이거든. 그걸로 둘은 극성이 얘보다는 더 세고 이런 거 전적으로는 치우친 걸 이제 예상할 수 있게끔 해준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는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 공유결합에 반드시 존재하는 값이고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만 알면 돼. 화살표를 향하는 쪽이 음성도가 큰 쪽이고 출발점이 음성도가 작은 쪽이며 선을 딱 그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봐봐. 이게 있다면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으면 봐라. 얘가 부분적으로 이걸 띄고 부분적으로 이걸 띱니다 라는 걸 알아봐라라는 얘기야. 쌍극자 모멘트는 이거야 그냥. 참고로 같은 주기 원소들 사이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크려면 음성도 차가 크면 돼. 알았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화살표가 길어. 근데 길고 짧은 거 안 한다고. 뭐를 한다고? 저 화살표가 있다. 극성 공유결합. 없다. 무극성 공유결합. 이거만 한다고. 이해가니?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극성 공유결합에서 극성의 정도를 비교하는 화살표다라고 보면 되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뭐야? 전자구름이 쏠리는 쪽이야. 그래서 음전하를 띄고 반대편은 얘는 전자쌍을 놓치는 쪽이잖아. 양전하를 띄고 부분전하. 알았니? 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것. 야, 어려운 말 썼어. 얘들아, 전기 음성도 차가 0이면 무슨 성 공유라고 했어? 무극성이라 했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똑같은 말 3개 했어 내가 지금.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전기 음성차가 0입니다. 그 다음 뭐가 0이다? 쌍극자 모멘트가 0입니다. 누가 답이에요? 똑같은 거 있는 거 5번이에요 5번. 이해 가요? 같은 원소 사이 저게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1, 2, 3, 4번은요? 누가 더 커요? 안 물어본다니까 그냥 0이 아니다. 그럼 1, 2, 3, 4번은 5번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렇죠. 그렇게 0이 아닌 그 크죠. 어이없게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틀려봐요. 얼마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자, 5번 문제 볼게요. 두 가지 X2, XY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건 누굽니까? 그러면 얘가 답이에요. 극성 공유결합이 얘가 답이에요. 전기 음성도 차가 0인 건 얘가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기억. 전기 음성도를 물어봤는데 요거 봐야죠. 극성 공유결합 누가 마이너스입니까? Y가 마이너스죠. Y가 큰 거예요. 음성도. 됐죠? 그 기억은 틀렸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XY가 X2보다 크다 맞잖아요. 0이 아니니까. 지금 X2는 무극성, XY는 극성. 맞았습니다.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전자점식으로 갑니다. 루이스 전자점식.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했네요. 원자 모형은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이 있었고요. 그죠? 그들은 모든 주기를 알 수 있게 그려놨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모두 표현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 복잡한 분자나 이런 것들을 그릴 땐 불편하더라. 그럼 그걸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나온 게 루이스의 전자 점식이거든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알았어요? 보호 전자 껍질은 자세한 모형으로서 원자의 정보를 모두 알게 해주는데 얘는 극한 부분만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루이스 전자 점식 자체가요. 최외곽의 전자, 원자가 전자만 점으로 표현했대요. 1족은 점이 몇 개 있다고요? 1개. 2족은 점이 2개 있는 거죠. 13족은 3개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18족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18족.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렇다면요. 보세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이렇게 원소 기호를 써주지 않잖아요. 족만 알아요. 얘가 몇 족이다만 알 수 있어요. 몇 주기는 모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호 전자 껍질 모형은 원의 수가 뭐를 의미했죠? 주기를 뜻했고, 그 속에 있는 점의 수는 전자의 수이며 중성 원자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양성자의 수면 원자 번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이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았고,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1에서 17족에) 해당하는 18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아니죠. 바로 원자과 전자수라고 우리가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루이스 전자점식은 주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소 기호를 주지 않는 이상은 주기를 알 수가 없어서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는데 이거 1주기죠. 1, 2주기 봐봐요. 1, 2주기 비금속 원소. 그러면 얘 누구예요? 이건 수소인 거예요. 근데 이거 뺐어요. 이것도 빼고 2주기 원소. 그러면 얘 누구예요? 리튬인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출제자가 말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후자는 이온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문장이거든요. 여기 이온결합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약간 킵해둬도 괜찮을 겁니다. 아셨어요? 하여튼 루이스 전자점식은 미지수 XY, 미지미기호, 원소기호 뭐 XYZ로 놓으면 따라오는 말들이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그거 다 귀담아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저하고 어떠한 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여러분, 원자과 전자수는 많이 들어요. 교재에 나오죠? 근데 공유 원자과라는 말을 할까요? 제가 공유 원자과 무슨 얘기냐면 최각의 전자 중에 홀로 있는 전자가 있어요. 걔는 얘랑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몇 개 할 수 있어요? 몇 개 할 수 있어요? 2개 할 수 있잖아요. 얘는 몇 개예요? 얘는요? 얘는 왜? 한 쌍은 이미 있거든요. 이거 무슨 전자쌍이라 불러야 돼요? 비공유 전자쌍. 이거 외우세요.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몇 쌍 갖고 있죠? 한 쌍 갖고 있습니다. 산소는요? 2쌍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공유결합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한 전자 배치 아닙니까? 옵틱 비축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공유 말고 나머지가 쌍이 2쌍씩, 한 쌍씩 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숫자만큼의 공유 전자쌍이 있다고 보면 되고, 보통은 4쌍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질소는 세 쌍의 공유 전자쌍과 한 쌍의 비공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부를 거라고. 공유 원자가. 의미는 뭐니? 수소와 공유 결합 가능수라고 보면 돼. 수소와 공유 결합 가능수. 알겠니? 이걸 공유 원자가라고 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 여기서 중요하다. 너희들은 이쪽 단원의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 이건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요. 이 그림. 그래서 아마 3월에 문풀할 때는 포스트에다가 외우지 못한 놈들은 이거 다 쓰라고 우선 문제 풀 때마다 옆에 놓고 풀 거야. 알았어? 이게 뭔지 봐봐. 이걸 아는 순간 루이스 전자 구조식이 머릿속에 싹싹 그려지고 출제자가 물어보는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값을 놓고 칠 수 있어, 니들이. 알았어? 잘 봐봐. 탄소 공유 원자가가 4래. 이거 이해 갔지? 공유 결합 4번 하는 거. 그러면 가능한 구조식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 잘 봐.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려놓고 원소 집어넣어 있다. 구조식 그릴 때. 아, 이거 그리는데 이런 놈이 있다니까. 이렇게 쓰는 놈. 야, 이거 뭔 심보냐? 저렇게 그렸으면 똑같이 저렇게 해야지. 알겠어? 저렇게 그려. 네 방향으로 똑같이. 자, 탄소는 어차피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4번이야. 근데 저게 구조식인데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2번도 공유결합에 4번에 속해. 그 다음 이것도 있어. 이중결합을 양쪽으로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얘가 있다. 3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하나. 구조식은 저렇게 공유 원자가 숫자만큼 존재해. 이게 구조식이다. 그럼 질소는 자 이렇게 그리고 얘들아 여기다 꼭 이렇게 찍어줘. 정성스럽게. 저게 무슨 표시냐면 직선은 공유 전자쌍이잖아. 공유 전자쌍이 3쌍이 있고 비공유는 1쌍이 있어요 라는 뜻이야. 저게. 알겠어요? 근데 질소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중결합을 한쪽으로 단일결합을 한쪽으로 요 똑같이 그려라. 요대로 그려. 다음 질소는 하나의 원자와 결합할 때는 이렇게 결합해. 요렇게 3중결합도 가능해요. 이해 갔어요? 자, 산소입니다. 산소는 요렇게 가능합니다. 그릴 때 요렇게 그리세요. 정확하게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4쌍으로 같은 간격으로 그리다 보면 저렇게 X자 대칭형이 돼요. 자, 산소는 요렇게 한쪽 방향의 이중결합도 가능합니다. 자, 플로린 요렇게 가능합니다. 비공유 전자쌍 3쌍이고요. 공유 전자쌍 1쌍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번외로 여러분. 자, 이런 경우입니다. 얘가 15족입니다. 맞아요? 얘가 15족이거든요. 그럼 질소가 이렇게 표현된다면 누구도 인도 충분히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인도. 같은 15족이니까. 그럼 여기다도 누구도 황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같은 16족이니까. 여러분 내가 점 이렇게 찍는다고 니들도 점을 막 어떤 놈 이렇게 찍어 이중결합인지 단일인지 쌍인지 이쁘게 해라. 이쁘게. 브로민 무슨 얘기죠? 17족은 모두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밑에 하나만 더 쓴다면 수소는 1이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구조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할 거냐면 이제 구조식 만들기를 할 거라고 지금. 알았어? 야,
잘 들어봐. 요렇게 한번 보자. 수소나 플로린이, 잘 들어 얘들아. 수소나 플로린이 여기에 몇 개 들어갈 거 아니야? 요 구조식에 수소나 플로린 4개 들어가겠지. 이해 갔니 지금? 여기 몇 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 여기 못 들어간다니까. 2는 얘는 단일결합밖에 못하니까. 여기 몇 개 들어갈까? 하나도 못 들어가지. 이제 니네가 구조식을 찾는 요령을 배우는 거야. 여기 몇 개 들어가니? 하나 들어가지. 니네들 이 식대로 찾기 안 할 거라고 내가 구조식 이렇게 만들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때 구조식 선택 시 단일 결합하는 플로린과 수소를 충분히 이용해. 여러분, 이 구조에는 플로린이 몇 개 들어갈까? 3개. 여기는 1개.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 몇 개 들어갈까? 2개.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이해 갔니 지금? 공유원 작가가 1인 애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에 몇 개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구조식이 달라진다니까. 이해 갔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봐봐. 탄소는 홀전자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질소는 비공유 한쌍의 공유원 작가 3인, 산소는 2인, 플로린은 1인 구조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자, 이걸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할게. 잘 들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구조식, 루이스 전자 점식을 찾느냐. 이거는 수행평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항상 여러분들한테 화합물을 줄 거예요. 그래, 원소가 나와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화합물부터 볼게. 분자식, 특히 뭐 화합물을 줄 거야. 원소가 2종류 이상인, 그땐 분자식 내에서 얘를 찾아야 돼. 중심 원자를 뭐라? 찾아라. 그러면 중심 원자는 어떻게 찾느냐? 먼저 첫 번째 조건. 중심 원자의 첫 번째 조건. 아래 첨자 수가 제일 적은 거. 분자 구성 원자 수가 제일 작은 원소. 1 나오면 걔가 당연히 중심 원자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A, B, 2. 누가 중심 원자야? A가 중심 원자라는 거야. 이해 가냐? 제일 작은 애들. 그런데 만약에 같다면, 구성 원자 수가 동일하면, 공유 원자가 큰 애가 장땡이야. 그러니까 C, N, O 중엔 누가 제일 대빵이야? C가 대빵이야. 근데 C가 없어? 그럼 질소가 대빵이야. 이해 갔니? 자, 이제 내가 한번 따져볼게. 너희들은 2번까지 할 줄 알아야 되거든. 2번까지 무슨 얘기냐? 중심 원자가 찾았잖아, 중심 원자를. 그러면 중심 원자 수를 제외한 주위 원자 수를 고려하여 구조식을 판별하라. 여기까지 하면 제작의 90%가 끝난 거거든.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기 봐. C, H2, O. 얘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먼저 1번에서 제일 적은 거, 하필 C하고 O네. 그럴 때는 2번을 선택하라고 했지. 공유 원자가 누가 제일 커? C가 크지? 그럼 이제
C를 중심 원자로 잡으면 이 네 개의 구조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제외하라고 했어. 원자 몇 개야? 총 3개지? 그러면 세 방향이 있는 걸 찾으면 얘밖에 없잖아. 거기에 수소는 단일만 할 수 있지? 그럼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면 여기 누구 들어가면 돼? 산소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요렇게 구조식 요거야. 요거 구조식 찾았지? 찾았지? 세 번째야. 자, 선 하나는 공유전자 한 쌍. 이거 기억하지? 선 두 개는 공유전자 두 쌍. 요렇게 써라. 두 쌍. 선 세 개는 요렇게. 됐어? 이게 끝나면 자, 다음 단계. 옥텟 규칙에 맞도록 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한다. 결국 질소는 몇 쌍? 한 쌍. 산소는 몇 쌍? 두 쌍. 플로리는 몇 쌍? 세 쌍.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왜? 얘들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같니?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 지우면 되는 거야. 이러면 전자쌍 표현됐지. 그 다음 산소와 탄소는 8개가 됐고 수소는 2개가 됐는데 산소가 4개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완성. 알겠어요? 산소는 무조건 2쌍인 거죠. 명심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거는 수행평가용이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를 잘 풀려면 여러분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야 돼요. 응? 루이스 구조식을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얘를 슬쩍 이걸로만 바꿔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걸 물어봐요. 공유 전자쌍의 수분에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선의 개수가 공유 전자쌍의 수야. 선의 숫자가 4분의.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써주지만 니들은 플로린이 비공유가 3쌍 있다는 거 알잖아. 그럼 여기도 3쌍이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 2쌍 있지. 그래서 총 이게 몇 쌍? 8쌍. 얘들아, 쌍의 숫자는 8쌍이 맞아. 페어. 그지? 공유전자 수는 16개다. 알아서 공유전자 수는 16개야. 정말 양아치라네. 좀 그런 선생님들은 공유전자 쌍수분의 공유전자 수 이렇게 내. 분명히 그거 오타야. 근데 애들이 맞춘 애가 있는 거야. 그걸. 그럼 걔 다 있어. 공유전자 쌍수분의 비공유전자 쌍수로 애들이 공부를 해갔는데 비공유전자 수로 한 거지. 선생님이 오타 나왔고. 근데 답이 바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4분의 8에서 2가 나와야 되는데요. 4분의 16이면 4가 나옵니다. 전자수가 돼버리면. 그냥 잘 보라고요. 오타도 합리성을 가지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이 갖는 의의가 뭐냐? 잘 봐요. 이들의 표현을 보면요. 공유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 원소 기호 사이에 표시합니다. 선 대신에 점 찍으면 되고요. 비공유는 원소 주위에 표현하는데 질소는 한 쌍, 산소는 두 쌍, 플로린은 세 쌍씩 표현합니다.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공유와 비공유를 중심원자 주위로 분석하면 항상 4쌍이 돼야 돼요. 4쌍.
공유 비공유 합쳐서 4쌍. 그 누구만? 수소만 듀엣 규칙이라고 하죠. 두 개만 있는 듀엣 규칙. 수소만 예외예요. 알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온을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온을. 알았어요? 이건 뒤쪽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분자들의 구조식 그리기 보이죠? 하나만 딱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똑같이 선생님의 구조식을 따라합니다. 누구냐? 대표적으로 제를 할게요. NH3입니다. 그럼 중심 원자가 N인데요. 구조식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여러분 수소 원자를 3개를 담을 수 있는 구조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지? 이거 꼭 써주라는 거죠. 비공유 질소에 곱기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다 수소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선의 개수 3 공유전자쌍수 비공유 한 쌍 끝. 쓸 수 있겠어? 자, 여러분들 나머지 채워보세요. 똑같이 그리라겠지. 자기가 그린 거와 좀 다르면 바꿔. 이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됐지? 자, H2O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얘 자체를 이렇게 표시해줘. 2야. 이 공유분의 비공유 1뜬다 이거. 1뜨는 애들 잘 봐둬라. CO2는 양쪽에 원자가 2개인데 산소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다가 비공유 전자쌍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 그래서 4분의 4가 돼서 얘도 1도. 좀 다르면 똑같이 그리도록 노력해. 자, 얘는 당연히 2개인데 H가 있기 때문에 이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식이. 여기다가 비공유 있는지 꼭 확인해. 1이야 1. 그래서 다음에 CH2O는 어차피 H가 2개고 O가 하나인데 여기에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니? 그릴 수 있겠지? 확인 꼭 하고. 다음에 자, FCN 원자가 2개지만 플로린 또한 단일 결합하는 애기 때문에 구조식은 얘가 선택이 되어지고 플로린 주위에 이렇게 3개 써주는 거. 얘도 1도 4분의 4. 자, NOF는 O가 중심에 있다고 O를 중심 원자 잡으면 큰일 난다. 당연히 N이 중심 원자고 플로린이 있기 때문에 선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이중결합 나오는. 그리고 질소에 비공유 빠졌나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공유를 적어줘. 3분의 얼마가 되는 거냐? 6이 된다. 2가 떨어져요. 자, OF2 수소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여기에 비공유 써준 다음에 여기도 비공유를 정확히 써줘라. 이렇게. 그래서 2분의 8이다. 얘가 4가 뜬다. 이해 갔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주어진 분자들의 구조식을 그리세요. 그럼 수소는 이렇게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이해 갔습니까? 자, O2는 이렇게 이중결합을 써주고 비공유를 이렇게 써줍니다. N2는 3중결합을 써주고 비공유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자, CH3Cl은 여러분 어디에다 Cl을 넣어도 괜찮아요. 저는 밑에다 놓을게요. Cl을. 다만 Cl 주변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써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PH3는 아까 봤죠? 이게 포스핀이라는 물질인데 누구랑 같아요? 질소랑 똑같습니다. 질소랑 똑같아요. 요렇게. 여러분 이거 보고 뭐 느낀 거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위 물질의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라고 묻는다는 건 극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서로 다른 원자잖아요. 위 물질은 화합물이다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알겠어?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는 건 화합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됐죠? 근데 얘가 무극성이란 말은 왜 안 할까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성립하려면요, 중심원자 하나면 안 돼요. 중심원자 하나는 무조건 화합물이에요. 무극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소거나 다음에 배우는 중심원자가 2개거나. 자, 비공유 전자성수가 가장 많은 분자는 누구냐? 여러분이 황에만 2쌍이 있어요. 그런데요, BCl3가 누구냐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비공유가 총 9쌍이 있어서 얘가 정답이에요. 이건 뭐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냐면 출제자가 분자 내에 비공유를 묻는 건지 중심원자에 있는 비공유를 묻는 건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는 그 문제를 잘못 읽으면 답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CH4는 아무것도 없고요. NH3는 N에 한 쌍 있죠. H2는 O에 2쌍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해 가세요? 다음, 공유분의 비공유가 값이 가장 큰 거 1번은 해당사항 없고요. 비공유가 없으니까 수소는. 자, N2는 저기 보이죠? 3분의 2입니다. 자, H2 1이죠. 2분의 2니까. 아까 봤죠? 그 다음 O2는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2 나와요. 이중결합이니까. CO2는 1이죠. 4분의 4니까. 요게 정답이 됩니다. 이런 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암기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내가 빈 종이 주고 쓰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결합의 규칙성을 못 찾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너희들은 얘를 중요시 보세요.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얘들 3개는. 사원자 분자니까요. 자, 이거에 관계되는 건 내가 옆에 써줄 거니까 이제 따라와 보세요. 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이 소식을 좀 알면 좋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고급화학에 가면 얘를 배워요. 이거는 탄소화합물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탄화수소라는 것이 있어요. C와 H로만 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탄소의 숫자에 따라서 쭉 나오겠죠. 화학식이 규칙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학문인데, 물론 유기화학에서 사슬구조가 있고 고리구조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교과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이겁니다. 얘는 얘밖에 없어요. CH4 일자리는 메테인밖에 없는데, 자, 2부터는 각양각색의 분자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준이 누구냐? 기준이 얘입니다. 이거 실험식이죠. 이 실험식은 모든 탄소수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둘, 그러면 얘는 반드시 있습니다. 얘 반드시 있고요. 얘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모든 탄화수소에는 CH2가 반드시 들어있고요. 그 다음 얘보다 수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탄소 2개의 이겁니다. 몇 개 많아졌어요? 2개 더 많아졌죠. 수소가. 자, 이렇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애들이 포화탄화수소라고 배울 거예요. 분명히. 포화다. 그럼 탄소가 수소를 최대로 가지려면 모두 단일결합이어야 돼요. 탄소와 탄소 사이도 단일결합이야 수소를 최대로 포함할 수 있겠죠?
얘들은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삼중도 있을 테니까 걔는 수소를 몇 개 갖나요? 봐요. 얘로부터 2개 많고 2개 적어요. 다시요. 얘로부터 뭐라고요? 2개 많고 얘로부터 뭐라고요? 2개 적어요. 이렇게. 얘보다 뭐라고요? 2개 많고 얘보다 2개 적어요. 이 외에 탄화수소는 화학식이 없습니다. 얘를 C3H10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해놓고 알켄유라고 배울 거예요. 분명히 알켄유. 그 다음에 얘는 CnH2n인데 플러스 2라 해가지고 알케인유라고 배워요. 알케인유. 얘는 CnH2n인데 빼기 2를 해서 알카인유라고 배울 거예요. 알카인유. 삼중결합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우리는 공유 전자쌍 수를 외워야 돼요. 선의 숫자. 자, 기준이 누구라고 했죠? 얘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아래 참자 더해봐요. 몇 나와요? 얘는 선이 6개 나올 거예요. 100%. 그리고 얘는 하나 더 많아요. 7개. 그럼 얘는 몇 개일까요? 5개. 자, 얘 몇 개일까요? 9개겠죠. 3, 6 더해서. 요거 몇 개예요, 그럼? 요건 5, 6, 7, 8, 9, 10 뭔가 나오죠? 이런 식이에요. 선의 숫자가. 이건 고리 모양 탄화수도 똑같아요. 고리가 되더라도 이 숫자를 따라가요. CH2는. 알겠어요? 그러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CH2식을 딱 보면 1대2식이죠. 요 숫자에다가 3만 곱하세요. 그러면 돼요. 6, 9, 12, 15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수소가 2개 더 많으면 16. 하나 떡 적으면 14.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거든요. 선의 숫자를 계산도 안 하고 금방 맞추는 방법인데, 근데 여러분 수소의 아래 첨자는 절대 홀수가 안 나옵니다. 명심하세요. 다 짝수죠, 지금 보니까. 그죠? 그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하면 수소 대신에 플루린이 들어갔다고 별다를 바는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 선 몇 개 나올까요? 6개 나옵니다. 그럼 얘를 그려볼게요.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중심 원자가 탄소니까 2개를 나란하게 그리세요. 그리고 얘가 반드시 짝수잖아요. 그럼 이거 2개씩 빼세요. 2개씩. 플루린. 이렇게 2개씩 빼. 이렇게 빼는 이유는 이 구조식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결합. 선의 숫자 몇 개예요? 6개죠? 그 다음 뭐만 알면 됩니까? 이거요. 요거. 3 곱하기 4. 12쌍. 그래놓고 내가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 이 구조 시간에서 극성 공유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럼 이거 없으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풀어야 되겠죠? 아니요. 이거 전체 공유결합수 몇 개라고 했어, 제가? 6개 구할 수 있죠? 요거 6개예요. 거기서 4는 플루린은 단일만 하잖아요. 이 숫자가 극성의 숫자예요. F 4개가 극성 공유결합 숫자라고요. 단일이니까. 그럼 6에서 4 빼봐요. 아, 무극성 공유는 2개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해볼게요. 6개면 얘 7개라고 했죠? 7개인가 봅시다. 자, 놓고 플루린을 3개씩 빼면 이 구조식밖에 안 나와요. 요거밖에. 그럼 7개 중에 6개의 극성 공유를 빼면 무극성 몇 개라고요? 1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도 보세요. C가 2개인데 플루린을 양쪽으로 빼면 탄소는 선이 4개 나와야 되는 게 이렇게 돼요. 삼중결합.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5거든요. 5. 그래서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 그러면 5분의 6이 답이에요. 플루린이 3쌍씩 갖고 있으니까 5분의 6이 답이라고. 빨간색 이렇게 테두리를 가한 애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7, 6, 5, 얘 몇일까요? 왠지 4 같지 않아요? 4요, 얘. 그려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n과 n을 놓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플로린을 옆으로 내리세요. 이거 분자구조에서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선을 두 개 그리고 여기가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나란하게 그리시면 안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 선의 숫자를 세면 4예요, 4. 여러분, 얘가 몇 개일까요? 3입니다. 얘는 3이에요. 보세요. 5와 5를 그리고 플로린을 이렇게 내리세요. 왜? 얘가 비공유를 두 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3이에요. 공유결합수가. 그러면 여러분, 무극성 공유는 중심 원자가 2개짜리는 다 무극성을 갖고 있는데 그 숫자 어떻게 셉니까? 플로린 숫자만 빼면 돼요. 저 숫자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N2F4 그럼 4쌍인데 뭐라고요? 플로린 2개 빼면 무극성 2쌍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자꾸 익숙하게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얘 얼마인 줄 아세요? 얘는 좀 이렇게 그냥 그리세요. 얘는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는데 뭐 조심하라고? 비공유. 비공유 조심하세요. 비공유 꼭 써주셔야 됩니다. 비공유를 귀찮더라도 꼭 써주면서 같이 해야 돼요. 얘 5개 떠요. 그러니까 76543 5예요, 그냥. 이걸 그냥 스캔처럼 외워놓으세요. 스캔처럼. 자, 그러면 이것들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가장 너희들을 괴롭혔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자주 나오는 거 2개 유형만 보여줄게요. 얘들을 X, Y로 숨겨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 보세요. 하나는 X2, Y2고요. 하나는 뭐 Z2, Y2고요. 하나는 뭐 D2, Y2. Y는 계속 들어가죠. 플로리니까 크다는 거예요, 걔는. 알았어요? 그런데 잘 봅시다. 공유 전자쌍 수분에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 아이고, 야, 안 돼. 어이씨, 부끄럽게. 아이씨. 됐죠? 공유 전자쌍 수분에 비공유 전자쌍 수를 비교를 하는데요. 자, C2F2 대 N2F2를 비교하면 몇 분의 몇일까요? 얘는 공유 5분의 F2니까 6이죠. 얘는 공유 4분의 F2 6쌍, N2 2쌍 8이죠. 몇 대 몇 나와요? 약분이 되잖아요. 3대 5가 나올 겁니다. 이해 가서요? 여기도 보세요. N2F2 대 O2F2는 얼마가 나올까요? 얘 2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얘 3분의 얼마예요? 10이죠. 이해가요? 얼마 나와요? 똑같아요. 그래서 확언하지 마세요. 3대5? 그럼 얘구나 혹은 얘구나 하지 말고 또 찾아야 돼요. 특징이 뭐가 있는지.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무극성 공유결합수가 확실히 얘가 더 많죠. 3개로. 이런 식으로 찾아서 막 찾아내는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면 양적 관계 풀 시간도 없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외워버려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4원자 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뜰까? 이게 딱 뜨겠죠? 그런데 공유분의 비공유가 공유 전자쌍의 숫자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가 3분의 10이래요. 그럼 예. 그죠?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O2F2도 3분의 10이지만 여러분 얘도 3분의 10이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차이는 뭐예요? 무극성 공유는 있다 없다 이 차이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딱 놓고 샘플을 놓고 공부하는 친구랑 풀 때마다 고민하는 친구랑은 속도가 달라요. 이해 갔어요?
잘 보시고 공부해 놓으세요. 이런 것도 있다는데, 자,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주기 옥택 규칙을 만족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주기 원소에서 옥택 규칙을 만족하는 애는 이 4개밖에 없거든요. 이 4개밖에. 알았어요? 근데 하나는 XY2고요. 하나는 YZ2래요. 3원자 분자가. 이거 100%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누가 공통으로 들었어요, 지금? Y죠? 그죠? 그게 5예요. 그래서 얘가 5면 5보다 공유원자가 큰 건 C밖에 없어요. CO2. 그리고 얘는 누구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와요. CO2OF2. 여기 3원자 분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만족하는 3원자 분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했으니까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유전자쌍 됐죠? 자, 비공유 36 34 32 그쵸? 그 다음 3이 6인데 여기 2개 더 있는 거 N2니까 8. 얘는 3, 4, 10인데 더 있는 거 2개. 얘는 3, 2, 6에 4. 요렇게 숫자를 외워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예. 알겠습니까? 정말 여기는 공부해놓으면 안 잊어먹어요. 문제 풀 때 정말 속도감이 있는 걸 느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원자 이온의 전자점식.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좀 다룰까 말까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루이스 전자점식의 OH-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 통과 시간은 이렇게 표현한 거 알아요? 통과 시간은 이거 무조건 산소잖아요. 이주기니까 이거 누구겠어요? 무조건 수소겠죠. 그러면 수소는 잘 봅니다.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소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산소기 때문에 외곽의 전자만 표현할게요. 이거 산소 거예요. 6개. 그런데 OH-는 외부에서 전자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재가로를 치고 여기다가, 만약에 빨간색에 재가로가 없으면 이거 HF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전자가 하나 들어온 거구나 라고 해서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원소는 몇 쪽이냐 라고 많이 물어봐요. 이거 없으면 이거 17쪽입니다. 근데 이거 대가로가 있으면 이거 16쪽이 되는 거예요. 노란색만 채서.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자, 보세요. O를 쓰고 H를 쓰고, 자, 점을 찍습니다. 이거 수소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누구 겁니까? 산소 거겠죠? 그냥 색깔로 표현하는 거지, 보기 쉽게. 요게 들어왔다 해가지고 요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표현이 저렇게 된 거라고. 그 다음에 시아나산 이온이거든, 이거. 이름은 알아야겠죠? 시아나산 이온이야. 그래서 H가 붙으면 시아나산이야. 저게 HCN. 산이라고 저것도. 자, 얘를 그리면 이렇게 2개가 만나는 거거든. 이주기 원소니까. 그래서 자, 탄소만을 그리면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이게 탄소 거야. 14족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질소잖아. 그러면 이쪽에 있다. 셋, 넷, 다섯. 이게 질소 거야. 여기에 얘가 들어온다는 거. 전자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 가냐? 왼쪽이 노란색이 탄소고 오른쪽이 질소인데, 그럼 얘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써놓고, 잘 봐. 여기에 탄소야, 이게 탄소고.
그 다음에 이게 질소 거 이렇게. 그리고 요게 들어와서 이게 되었다는 소리야. 이게 이해가냐? 아, C와 N은 몇 중 결합? 3중 결합이 있구나 라는 얘기지 저게. 이해가니? 다음 NH4는 니들 이거 많이 당해봤을 텐데 통과 시간에 여러분 요렇게 그리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CH4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 둘, 이 파란색이 중심 원자 거예요. 몇 개예요? 5개잖아요. 탄수라면 저거 4개여야 되거든. 저거 5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한 거 여기 누구 거예요? 이게 수소 거예요. 그럼 저 위에 있는 수소는 자기 전자가 없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암모니아에 다시 말해서 이러한 루이스 구조식으로 본다면 여기에 얘가 온 거야. 수소유. 전자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여기 붙는 거야. 이렇게. 이걸 배위결합이라 하거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렇게만 넣으면 이거 탄소거든. 제거를 치고 이렇게 플러스. 이게 암모늄 이온의 표시다. 그래서 얘를 표시하면 이렇게 쓰고 여기다 플러스를 써야 되니까 중심에 N을 놓고 자 질소의 원자 비공유 한 쌍에 이렇게 공유 원자가를 써준 다음에 여기 수소 와서 붙고 여기 수소 와서 붙고 여기 수소 와서 붙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쳐주는데 여기 수소 이온이 들어왔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이런 식이다. 이해가니? 자 여기까지 나오면 나쁜 사람 아이고 좀 그런 사람이고 근데 여기까지 공부해놔 이렇게. 아 이런 것도 루이스 구조식에 나올 수 있다. 학교 선생님이 써주면 보라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얘들아 이제 숙제가 루이스 전자 점식까지 풀어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분자 구조를 다룰 수 있거든. 그리고 풀면서 앞에 거 자꾸 보면서 구조식도 그리고 그래. 알겠지? 자 끝난 거 같잖아. 앞에 질문해야지. 양쪽 관계 싫어? 안 해가지고 몰과 화학식량도 괜찮고. 네 알겠습니다.